땡동 100점이 예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은 선생님입니다. 네, 100점 예약 갈래 특강. 오늘은 소설 갈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와, 네, 소설 갈래에서는 또 100점을 예약하려면 어떤 유형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이것, 갈등을 들고 왔습니다. 자, 갈등을 알고 나면 소설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 거의 7, 80%는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갈등에 대해서 알아가 볼까요? 맞아요. 갈등이라고 하면 내적 갈등부터 알아야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100% 기출 족보부터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고 애정과 증오처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동시에 생길 때 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짜자자자잔 가나다라 마달락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지냐라고 고르는 문제들 되게 많이 봤죠. 소설 나올 때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 언제나 나오는데요. 뭐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문제부터 한번 잘 봐야겠죠.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보기 부분에 갈등의 종류 중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갈등은 도대체 뭐예요? 갈등? 맞아요. 갈등은요, 뭔가 안 맞아야 돼요. 야, 왜 너 쟤랑 왜 요즘에 얘기 안 해? 안 맞아. 안 맞아야 됩니다.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또 성격 안 맞고 또 가치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야. 근데 친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입맛만 안 맞아도 같이 어디 식당 한 곳 고르기도 힘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런가요? 내 마음도 혼자인데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은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지금 일어나 말어. 5분만. 이런 것부터 해서 메뉴를 고를 때 진짜 위대한 짬짜면이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짬뽕이야, 짜장. 아니야, 오늘은 짜장. 아니야, 오늘도 얼큰해.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야, 그래도 짜장이지. 네, 그래서 짬짜면이 탄생한 거죠. 이런 마음속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주기 위한 완벽한 메뉴 아니겠어요? 네, 이런 갈등이라는 건 안 맞아서 생기는 것, 즉 인물의 마음속 생각 또는 인물들 간의 의견이나 관계가 대립되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건 왜 생겨요? 그치, 이 안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욕심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뭐든 다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는 애들은 누구랑 다 부딪혀. 다 사방이 적이에요. 근데 욕심 없는 애들,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랑 트러블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갈등의 원인은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이런 인간의 다양한 욕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의 종류는요, 네, 먼저 지금 내적 갈등부터 만나볼 건데요. 이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의 마음속에 양심을 지켜야 돼? 안 해야 돼? 정말 한 줄 서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요, 세칙이 진짜 많았습니다. 쓰레기 지금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아직도 너희들 이거 고민하잖아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이 달걀 껍질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번 한번 넣어봐. 이런 것 다 양심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사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거예요.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이요, 되게 힘들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은근 피곤하기도 해요. 사랑과 증오 등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 발생하는 갈등이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을 소설에서 고르라는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보면 고민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들어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도요, 고민이 있어. 어떻게 나 내일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지금 잘못을 밝혀야 되는데, 아니야, 나 그렇게 못해. 이러다 보니 날이 새는 거지. 고민이 있어서. 그치? 그러거나 선택을 해야 돼. 나 문과로 갈까? 아니야, 난 이과야. 근데 또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문과인데. 또 뭔가 중요한 결정. 이런 건 다 내적 갈등을 동반하잖아요. 이런 것은 소설의 모습 중에서 일상생활의 모습과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00% 기출 적용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자전거 도둑의 일부분입니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아니, 옳을 것도 없지만 또 옳지 않을 것도 나쁠 것도 뭐야? 아니,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말이야. 나 같은 가게 점원한테 말이야. 급가 5,000원 우려내려고 그렇게 가락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로 내가 골려준 게. 근데 내가 내 자전거 들고 온 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근데 내가 내 자전거를 내가 신사한테 압수당한 그 자전거를 내 거라서 내가 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떨렸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니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했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어? 그럼 나 지금 그때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단 말이야? 얘들아, 지금 마음속에서 무슨 고민을 하니? 낮에 내가 한 짓이 잘한 짓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가지고요. 신사의 고급 자동차에 흠집을 냈어요. 근데 그 신사가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든 수리비를 뜯어내려고. 너 지금 돈 가져올 때까지 내가 네 자전거 압수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내가 내 자전거를 들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도둑질 아니었나. 근데 왜 내 기분이 그렇게 쾌감까지 느꼈지?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왜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해줄 어른이 그리웠습니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이 안 난 것만 좋아서 야, 오늘 너 운 텄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를 짐을 꾸렸다.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에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났다. 네,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하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합니다. 고향에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어른인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동안에 비양심적이었던 누런 똥빛의 얼굴을 이제 가시고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양심을 되찾은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나는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수나미가 자전거에 얽힌 사건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의 일부였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로 고르라고 했는데요. 무슨 갈등이었어요?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놀러 가겠다는 백현이와 숙제를 해야 한다는 루하니. 얘네들은 아예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다르잖아요. 일치한 게 없습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외적 갈등입니다. 드라마를 보겠다는 디어와 뉴스를 보겠다는 타오. 얘네도 서로 생각이 다르네요. 외적 갈등이고요. 일요일 아침에 잠을 더 잘까? 말까? 아니야, 일어나야 돼. 안 돼. 일어나야 돼. 안 돼. 마음속 고민. 이게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도로개발에 반대하는 자연보호단체와 찬성하는 지역주민단체. 아이고, 이들은 전혀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네요. 이런 단체와 단체들 사이의 갈등, 외적 갈등입니다. 바다로 휴가를 떠나자는 소와 산으로 휴가를 가자는 레이. 얘네도 진짜 서로 반대다.
근데 진짜 산 좋아하는 사람이랑 바다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 완전 다른 거 알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 그 바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휴가를 못 갑니다. 놀러를 못 가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내적 갈등. 2번, 나에서 쓰나미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게 있었어요.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는 것은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거고요. 쓰나미가 고향으로 왜 가요?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어른인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양심을 회복한 쓰나미의 모습을 통해 주제, 그쵸? 양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암시해줍니다. 누런텅 비친 쓰나미가 뭔가 몸이 안 좋구나, 대장 상태가 별로구나. 아닙니다. 누런텅 비친 비양심적이었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갈등 해소 과정을 통해서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그쵸?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파악하다 보면 작가의 메시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도 해요. 네, 결국 100점을 만드는 비결, 내적 갈등이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한 인물의 마음속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고민하는지 마음속 고민을 파악한다. 아시겠죠? 네, 갈등을 파악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등의 종류 중에서 외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 한 인물의 마음속 갈등이었다면 외적 갈등은요, 인물과 외적인 요소와의 갈등인데요. 인물과 외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100% 기출족보 시험 문제부터 볼게요. 가인에 따른 외적 갈등 양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갈등.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뜨죠. 자, 그럼 외적 갈등 양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래야 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외적 갈등은 뭐예요?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 외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번, 인물과 인물의 갈등.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제일 많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오죽하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갈등. 또 이해관계도 다르죠. 그치? 우리 집 앞에 사거리, 지하철이 생기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쓰나미와 신사의 갈등, 외적 갈등입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인물과 사회가 갈등할 수도 있어요. 한 인물이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 윤리나 제도에 의해서 겪게 되는 갈등인데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이루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회에서 굳어진 본관적인 관습이 문제입니다. 과부의 재혼을 안 좋게 생각해요. 어머머머, 벌써 재혼을 했대. 세상에. 이렇게 과부의 재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은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인물이 속한 집단과 집단 사이도 가치관이나 서로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대립되면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연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네, 이제 서로 이들은 자기네 집 장사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할 수 있어요. 뭐 가격 경쟁도 하고요. 품목 경쟁도 하고요.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인물이 자연 환경과 부딪혀서 겪게 되는 갈등인데요. 자연 환경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담기는 이야기들이죠. 김정한의 사화촌에서 인물과 뭐 가뭄과의 갈등, 뭐 자연재해라고 하면 요즘에 뭐 홍수나 지진과의 갈등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도 있어요. 타고난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시련입니다. 나는 좀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역마살이 꼈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우와 이게 뭐야 귀신이 보여. 신내림을 받았어. 뭐 이런 것들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외적 갈등에 있어서 외부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집단과 집단, 또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 있겠죠. 100% 기출 적용해 볼게요. 네, 홍길동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올라서 길동이 11살이 되었는데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네, 천비의 몸을 빌려난 자식이다. 그래서 길동은요, 네,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요, 출생이 천한 탓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동이 살고 있는 사회는요, 신분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동은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어느 7월 보름날 밝은 달을 쳐다보며 뜰을 배회하고 있었죠.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했어요. 에휴,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공자 맹자 학문을 익혀서 나아가서 장수되고 들어와서 제상되고 대장이랑 허리춤을 차고 단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총나라를 쳐 업적을 쌓으니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며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라. 아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말이야. 내가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빛내서 입신 양명을 해야 마땅한데 몸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날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내아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출세를 해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신분이 천해서 제약이 커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야, 누가 날 때부터 왕이 따로 정해져 있냐? 사람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나를 두고 한 말함인가? 아니,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데 왜 나만 그러지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래? 길동은 가슴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걷잡을 수가 없었죠. 달빛 아래에서 칼을 잡고 한바탕 춤을 추듯 몸을 날리게 움직이며 장한 기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 홍대감, 아버지 역시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네, 길동을 만납니다. 길동이 크게 놀라며 물었죠. 아버지가 길동한테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 이러고 있느냐. 그땐 길동이 얘기합니다. 길동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데요. 부모가 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신을 일컬을 때 소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길동은 그런 표현을 신분이 천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정말 신분이 높은 우더른한테 신분이 낮은 정말 낮은 사람이 자신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 소인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해요.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새로운 것이 있었죠.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하인들도 모두 천하게 여겨요. 누구누구 천생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감이 속으로는 아이고 불쌍하네 하지만 네,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 없어질까봐 꾸짖어서 말합니다. 재상 집안의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왜 이리도 방자하냐 라고 하며 꾸짖습니다. 네, 이렇게 서자로 태어나 신분차별을 받는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고전소설 홍길동전 만나봤는데요. 이 글을 나타낸 갈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길동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라고 하면 길동은 사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가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소망하나요? 부정한 탐관 우리들로 백성들이 수탈을 당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재물에 의해 사회 계층에 분리되는 것에 대해 한탄하나요? 춤과 효를 강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담스럽나요? 아니죠. 신분 차별 제도 때문에 신분이 천해서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입신 양명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이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2번 신분 차별 제도 때문에 호부호영하지 못해서요. 네, 호칭을 꼭 찾아봤었는데요. 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잡아 일컫는 표현인 소인,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채워봤죠? 네, 100점을 만드는 비결 공개할게요. 외적 갈등 문제 문제가 나온다. 인물이 무엇과 겪는 것인지,
이 외적인 요소가요. 인물, 사회, 자연, 운명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실전 서술형까지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갈등의 주체, 누가 갈등을 하고 갈등의 내용,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를 포함해서 쓰셔야 됩니다.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누가 갈등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모두 포함해서 쓰셔야 돼요. 나빈 잡아갔지? 근데 바우는 나비 안 잡아갔나 봐. 고개를 숙인 채 묵묵하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언성을 높입니다. 이때껏 나가서 뭐 했어 임마? 간보면 늙은 나비가 땅 얻어붙이느라고 가전에 다 쓰던 것을 네 눈으로 보았지. 너까지 말 썩을 게 뭐냐? 어서 가서 빌어. 어서 가서 빌어야 땅을 얻어붙여 살 수가 있나 봐요. 그래도 네 고집만 세울 거냐? 그러려고 아주 나가. 어? 아이고. 가서 빌기만 하면 뭐라오. 나빌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잡겠소. 내일 잡아가라지. 그리고는 어머니는 바위 등을 밀며 어서 올라가 저녁이나 먹어. 하지만 아버지는 저없는 저녁은 먹여서 뭐래? 아주 내쫓으라 그래. 네, 아버지는 뭐가 걱정이에요? 땅을 빼앗길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바우는 나비를 잡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당당한가 봐요. 내가 왜 잡어? 이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땅을 떼고 쫓겨날까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농촌의 구조 중에서요.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름이 이 소작인을 써서 이 땅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이는요, 이 땅을 빌려서 먹고 살려면 마름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름의 아들과 소작인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바우는 소작인의 아들인 거고요. 나비를 잡아가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바우와 아버지의 외적 갈등이 보이는데요. 바우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빌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입장이고요.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었죠.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서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나비 잡아라 안 한다 잡아라 안 한다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를 찾아 적어주시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100점을 만드는 개념 하나, 소설 갈래를 만났을 때는 갈등 잊지 마세요. 특히 갈등의 종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 무엇 때문에 누가 갈등하는지 반드시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잘했어요. 띵동 100점 예약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0점 예약 문제 들고 소설 갈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해 얘들아.